그 저희 어머님이 93세 31년생. 그동안 어떻게 농사를 졌나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골서 깻잎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연로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와 계신 관계로 자연농법과 그 다음에 간행농법, 그러니까 간행농법의 원주이시죠. 어떻게 농사를 져왔나 한번 여쭤보고, 또 엄마가 그 기억력 같은 것을 잊지 않도록 옛 것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농사는 한 몇 년 졌어? 응? 농사는 한 몇 년 지셨어? 18살에 시집 와서. 19부터 그때 물을 심으라고 할아버지는 물을 쪄주고 응. 큰엄마랑 나랑 뒷감을 대니 응. 닷돼지 일어나 있는 거 심으러 가랴. 응. 그럼 못줄을 가지고 뛰고서 심으라고 해야 되냐? 응. 그냥 헝클물을 심으랴. 하든 심었는데 선발이 일도 안 되면서 뭐 다 심었냐. 못 쪄준 거니로. 할아버지가 쪄서 준 건 아는 게. 그래서 이제 둘이 여다가 그걸 심었어. 큰아버지는 누구네 일 가고. 작은 물자리 갖다 큰 물자리 만들었다는겨. 뭐가 어디 있어. 반도 못 심었으니 그걸 뽑아서 새로 심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19살부터 졌으면 재작년까지 농사를 졌으니까 지금 93세니까 91세까지 졌으니까 19살부터 73년을 농사를 졌네. 그랬지. 73년 농사 졌는데 엄마가 비료라는 것을 처음 사용한 건데, 비료라고 하는 거, 비료를 언제 처음 사용했어? 비료를 언제 처음 사용했어? 비료? 비료는 그전에는 것이 비료가 적은 게 저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뿌리더라고. 뿌리지 패나라고 건져. 그러니까 비료에다가 젖을 타? 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지.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48년도가 22살에 경찰이 됐단 말이야? 아니 23이 됐지. 23세 경찰이 됐단 말이야? 22 장가가. 근데 이제 23세 장가를 가서 23세 경찰이고, 엄마는 아버지 쫓아다니지 않고 시골에서 농사를 그렇지, 짓고, 혼자 했지. 네, 농사를 짓는데 그때 그때는 비료가 없었을 거란 말이야. 비료가 없었는데 젖을 사용했단 말이야. 젖. 비료 조금 있으면 저를 가지고 뿌린 자꾸가 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비료가 언제 처음 도입됐냐면은 59년도에 충주에 비료 공장이 생겨. 그래서 61년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2년도 혁명을 일으키기 그 해서부터 비료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 비료를 실컷 썼지. 아니 그전에 있긴 있었어.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전에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년도 더 가진다고 했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1년에 수출을 하는 게 1,500만 불 수출을 해. 근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1,000만 불을 비료를 사다가 농사를 졌어. 그러니까 일본서 갖고 온 걸 그때 그전에 사용했는데, 요수 같은 거 일본서 가졌어. 일본서 갖고 와서 그때 했는데, 그 전에도 그 비료값이 비쌌을 거란 말이야. 우리는 시골에서 못 살았기 때문에 비료를 사서, 그래도 일본에서 갖고 온 걸 사서 뿌렸어. 비료를 마음대로 못 사고 아마 배합대로 했을 겨. 이제 어느 관이 몇 포대, 어느 관이 몇 포대 이렇게 배합대로 했을 겨. 농사 많이 짓는 데는 더 가고, 적게 짓는 데는 쬐고. 그래서 그 비료를 받아서 이제 쌀 왕겨하고, 왕겨는 아니 왕저, 고운저, 방아찜을 건져서 줬다가 건조하고 섞어서 뿌려서 줬다. 근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비료를 받기 전에는 그 농사를 어떻게 줬어? 나는 매점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 대명이 이제 옛날에 막 대명이 거기서도 비료 방아를 쪄서 먹고서는 소 먹이면서도 저가 남아서 막 잔뜩 싸놨다가 비료를 넣어서 가지고나 마당에다가 이제
저를 잔뜩 건져를 몇 가마니 쏟아놓고 비를 넣고 막 투적거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무심을 떼고 이제 가지고 나가서 뿌리고 그랬어. 너 논에도 그걸 뿌렸고 논에 대명이는 밭이 300평, 3000평 넘었을 때 밭에다는 비를 넣을 생각도 못했지. 아 비료 없이 그냥 없지. 고구마 심고 막 이랬어? 그 고집이요. 불땐 채에다가 똥을 퍼서 안궈가지고 똥재를 해서 뿌려. 아 인분제로? 그러면 곡석이 잘 되잖냐. 근데 그때 당시에도 대명이는 고구마를 심었나? 뭐, 외조시대도 고구마 심었지. 근데 고구마가 그때 당시에도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잘 들어서 몇 가마씩 했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심었어. 그럼 뭐 심었어? 그 막 3000평 콩 같은 거는 외갓집에 한 6000평 밭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 왜 없었어. 그게 저기요. 은진 사람이 한 것을 이제 남이 샀으니까. 오히려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짓는 데서 이제 조금씩 부지를 받았었지. 그랬다 나중에 산 거고. 근데 그때 그러면은 우선순위 샀지 이제. 그러니까 고구마를 심을 때 그냥 단순히 집에서 뗀 재하고 그다음에 저기 인분하고 섞어서 밭에 뿌리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알이 어땠어?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고구마하고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들었지. 짤뚝짤뚝하니 있고. 근데 그렇다면 엄마가 이제 일본서부터 요소가 와서 농사를 진 게 약 한 한 55년도 전쟁 나고 이후로 이제 나 6살 먹은 게 이제 시집온 데는 일본서 온다고는 하더라고 비료가. 엄마가 15때는 일제시대 때니까. 그렇지. 예, 이 비료는 주고 배급제를 했는데 6.25 동란이 끝나고도 배급제를 했던 게 우리나라에. 그건 안 했지 그때는. 안 했을 게 아마. 우리가 끝나고는 배급제가 없었어. 배급제를 없고 본인이 사야 돼. 왜냐면은 콩깨묵이라는 게 있어서 군이 가서 콩깨묵 신청해서 콩깨묵 사다가 빵거서 여기다 뿌리고 했어. 콩깨묵으로? 그게 좋나 보네. 깨묵. 그러면 이제 엄마는 지금도 재작년까지 그 깨밭을 하면서 비료 주고 또 농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대고 하여튼 엄마가 가꾸는 텃밭에는 풀 하나 안 들어게 농약으로 다 모든 걸 해결했잖아. 그렇지. 근데 얼마나 풀이 잘 나서 밭이 얼마나 나나 멍청하지. 근데 그것이 엄마가 농사를 져왔던 게 그게 간행농법이래. 간행. 이렇게 옛날서부터 져왔다라고 하는 건데 잘못된 편이지. 왜냐면 우리가 요소를 생산한 60년대서부터 그렇게 농사를 져왔으니까 지금 이제 뭐 한 73년간 농사를 지은 걸 우리는 간행농법이라고 해. 그럼 엄마가 처음 농약한 건 언제야? 농약? 네, 농약이라 해서 처음 한 거야. 농약은 통일부 나왔을 때 별멸구. 나 시집 오고서도 바로는 농약을 안 했어도 아버지가 저 군대 제대하고 와서는 농약을 참 했어. 그냥. 그때는 무슨 농약을 했어? 몰라 그것이 살충제, 살균제 물다 타가지고 하는 거 그거 했지. 그래요? 일단은 작두지라고 아버지는 뿌리고 다니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6.25 동란 끝나고 아버지 그렇지. 경찰 생활 간두고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농사를 농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 57년도라고 하면은 그것도 농약을 하기 시작한 지가 그러면은 한 거의 그 43년에 23, 한 70년 됐네. 그렇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농약을 안 했지. 안 했지. 그러고서 일제시대는 농약이라는 게 있더라고. 얼씨가 안 했지. 그때 근데 벼 생산량은 어땠어? 네? 벼 생산량. 배 생산량에 한 마리에 배 2섬을 먹으면 많이 먹는다는 거고 한 마리에 배 한 가마리를 먹고 그냥 그랬지. 그러니까 두 섬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2섬이면 한 쌀 한 가마리 나오는 게요. 쌀 거. 아니야 2섬 아니야. 2가마리 나오지. 한 섬이 2가마리를 가지고 한 섬이라고 해. 그러니까 한 마리에 쌀 2가마리 나왔다 이거지.
그럼 지금도 그 정도 나오잖아. 응? 지금도 그 정도 나오잖아. 한 마디에 두 가마에 나오잖아. 한 가마에 그때는 쌀 두 가마에 여관에서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한 가마니 한 갔다. 가마에 나왔어.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얘기한 대로 콩에다가 인분 넣어가지고 재에다가 인분 넣어가지고 논에다 뿌려서 콩하고 해서 농사를 지은 게 잘하는 애들은 그 똥을 잘하는 거서 바닥에다가 한번 쳐서 말려가지고 담아놨다 쓰고 고추 심는 고추가 하는데 그 똥제 그거 뿌리고서 그냥 불만 주고 고추가 났어도 또 그것만 똥제 뿌리고서 이렇게 하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한 마디에 한 가마니는 쌀을 먹었다 이거지. 근데 그때는 쌀이 80kg 했잖아. 90kg. 90kg 했잖아. 90kg.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쌀 한 가마에 80kg 했던 시대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kg 쌀 한 가마니가 지금이 약 한 65,000원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 65,000원 먹으면은 90kg면은 거의 뭐 4가마니니까 한 24만 원 나왔다. 이거 많이 나와. 근데 왜 엄마는 그럼 재작년까지 막 농약 해대서 농약 해대고 막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풀약하고 막 복합비를 주고 왜 그렇게 농사를 했어? 그거 안 주면 안 돼요. 지금은. 예전에 그전에는 그 했지나. 집에는 그렇게 했어도 안 돼요. 지금은 전혀 안 돼.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땅이 산성화돼서 그래. 땅을 나가지고 내일 안 해가지고 그냥 말아버려. 그러니까 엄마 세대가 밭이니 논이니 다 버려놨어. 그게 엄청 농사가 잘못된 방법이야. 왜? 옛날에 엄마 일제 시대 때는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않고 팥밭으로 비료라는 게 없지. 그렇지. 그리고 농약도 않고 보리 가를 때 그냥 재 뿌리지 똥재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도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희들이 똥 넣는 거야. 밥을 안 싸발 남줘도 똥은 한 바가지 안 된다. 너무 집에 똥 안 넣어준다. 밥은 한 사발을 줘도 똥은 남의 집이가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한 바가지로 안 준다. 그러니까 걸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소중하게. 야, 그런 게 뭐 대한천에는 며느리는 막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고 그랬어. 죄를 졌지. 아궁이 고래궁이 채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알았어. 싹싹 빗자루를 쓸어내다 싶어야 죄를 쳐냈지. 그러니까 왜 그럼 나는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이게 이제 천문동이야, 엄마. 천문동 처음 들어보지? 예? 천문동 처음 들어보지? 성격이 왜 있어? 천문동. 천문동이라는 씨앗. 내가 오늘 사과도 은정이 엄마하고 이제 가서 사과도 지금 3그루 심어져 있는데 5그루를 사왔어. 그 산이 이제 8,000평이야. 8,000평인데 산으로 된 것은 한 5,500평 되고 밭이 한 2,500평 돼. 그래서 밭에다 이렇게 심고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엄마는 물은 신데 이제 발화해서 지금 이제 저거 넣고서 발화해서 이제 4월달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농약을 안 해. 그리고 비료도 안 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농약 안 하면 그 잎새기가 다 벌레가 먹어버려. 지금은. 그렇지, 벌레가 먹지. 벌레를 먹고 나면 대구까지 긁어 먹어서 열매가 8그루야. 지금은 농약 안 하면. 열매가 8그루야. 근데 왜 그 생각을 해? 글쎄 솔직히도 약을. 그러면은 엄마가 저 일제시대 때 그때 사과 있었어? 예? 사과 있었어? 그렇지 사과 있지. 그 사람들 농약 않고 그런 거 안 했는데. 사과할 게 흔하들 안 했지. 너네들 안 했는데 여하튼 있었지. 근데 그 사람들 농약 않고 복합비를 안 주고도 사과를 따먹었지. 아무것도 안 줬지. 근데 사과를 따먹었지. 근데 사과 나오면 튀고 배 나오면 튀고 부딩 파고 또 퍼다 붙는겨. 근데 일을 다 했어. 근데 그게 바로
지구를 살리는 거야 지금.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엄마 세대가 농사를 져왔던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은 농사를 다 버려놨어. 그러고서 이제 막 봄 되면 경운기로 막 그냥 막 땅을 갈잖아. 어? 경운기로 땅을 갈면 거기서 탄소라는 게 나와. 그 탄소라는 게 참 이게 안 좋거든. 탄소 제로 시대에 지금 탄소를 0으로 만들자. 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농사 짓지 말아라 국가가. 그리고 농약 치지 말아라. 저농약이고 치지 말아라. 왜? 농약을 쳐서 좋은 게 우리 뭐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치잖아.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저 벌레를 죽여야만이 내가 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치는단 말이야. 근데 농약을 엄마도 생각을 해봐. 농약이 왜 안 좋냐? 우리 동네도 농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 또 농약 먹여서 죽은 사람 많지. 자, 나는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왜 국가가 저런 것을 가만둘까? 농약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걔네들 막 박사학위를 줬거든. 박사학위를 박탈해야 되잖아. 사람을 죽였잖아. 지가 걔네들이 만든 걸로 사람이 죽었잖아. 그럼 걔는 간접적인 살인자야. 어? 근데 왜 그런 농약을 만들으라고 했을까? 우리 농민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만들으라고 했을까? 이 사람들은 연구하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걔네들은 간접적인 살인자야. 그걸 방치했을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저농약에 가잖아. 농약을 먹어도 뭐 그렇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해서 만들어내서 엄마도 깻잎 농사 질 때 이거 몇 년 전에도 동네 사람들 깻잎 농약을 조금 성분을 강하게 탄 사람들은 좀 받아가지 않았잖아. 당신 물건 안 받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농약을 뿌렸단 말이야. 인체 해롭지 않고 한 것은. 그래서 깻잎 농사를 졌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벌레를 죽인단 말이야, 그죠? 그래요. 그럼 그거 암만 저농약이라도 사람이 먹으면 죽어 안 죽어? 그래요. 죽지. 그럼 죽는다는 건 사람 몸에 해롭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하나만 깻잎을 따도 그러니까 아니 봐봐. 깻잎을 딸 때 엄마가 이제 깻잎에 깨끗하고 모양새가 색깔이 좋고 그냥 비료 잔뜩 줘가지고 모양도 녹색 딱 나고 벌레도 하나도 없고 이것을 먹느니 조금 내리끼리 하고 벌레가 조금 더겠는데 이렇게 찍어서 구정되고 하고 그걸 먹느니 엄마는 어떤 걸 먹어야 돼? 그냥 막 농약을 내고 비료 쳐서 녹색인 걸 먹으려? 아니면은 내가 이제 깻잎을 심을 건데 약간 노리끼리 하더라도 농약을 안 쳐가지고 벌레가 깻잎 분역을 몇 군데 낸 것을 그냥 싸서 먹을 거야. 그 정도로만 하면 그냥 싹 순액이 나올 때 그때 벌레가 그 연한 걸 닭을 먹어서 수입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엄마 일제시대 때 그때 깻 있었어 없었어? 있지. 근데 그때 농약 안 했잖아. 안 했지. 그렇지. 안 했어도 막 깻잎이 이랬었어. 그 농약 안 했는데 이랬단 말이야. 또 인분하고 재하고 이런 거 뿌려서 키운 것이 그때는 비료도 안 주고. 어쨌든 보리 가를 때 낀 걸로 꿰니 콩이 거름이라는 건 하더라네. 응. 거름은 아니야. 응. 그냥 알따에다 심어가지고 그냥 매 갖고 가지고 그냥 먹는데요. 응.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깻잎도 따서 먹고 들깨도 생산하고 했단 말이야. 깻잎도 따서 땅아찌 먹어먹고 했지. 다 했지 일제시대 때도. 근데 왜 지금 엄마는 깻잎 농사를 솔직히 내가 이제 엄마가 한국 먼 데서 가서 깻잎 농사하니까 그 텃밭에 한 200평 만들어주고 너는 왜 이걸 만들어줬냐. 나는 엄마가 깻잎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동네 사람들 다 하고 하니까 너무 품팔로는 가야 되잖아. 안 가면 저 아주머니는 자식들 뭐 해가지고 저 품도 안 팔고 이런다니까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경춘내 그것을 텃밭에 200평을 면지기가 포크레인 작업하고 해서 엄마랑 여기서 깨해 다른 거 하지 말는데
먼데 다니지 말고 허리굽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야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질 때 텃밭을 그래서 이제 깨농사를 이제 엄마도 거의 한 20년 한 것 같아요. 그랬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전이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지. 그렇지 20년 했어. 그 내가 경춘내 그거 텃밭 만들고 면지가 그 와서 포크레인 작업한 게 왕전 그거 작업했더니 거의 2000년 한 2, 3년도부터 재작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20년 했어. 근데 왜 엄마도 생각을 바꿔야 되나? 엄마 농사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왜? 지금은 깨를 심었는데 새순이 나올 때 벌레가 싹 읽으면서 우순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농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나 일제시대 때는 복합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해도 깻잎도 좋았고 또 그것도 장아찌 잡아서 먹고 또 밥 사 먹어서도 먹고 다 했는데 왜 이걸 했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거 이제 천문동이 이게 하나 이게 100원이요. 이게 100개 11,500원 택배비까지 해서 이제 14,500원이 하나에 100원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게으르잖아. 농사를 못하잖아. 아버지가 55때 이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인삼밭에서 그때 삽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하루 종일 삽 들고 다니고 55년 만에 처음이다. 내 인생 55살 처음이다. 그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 때. 예. 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고 있었던 것은 처음이래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농사일 같은 게 이제 맞지 않는 사람이지.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심으려고 심어서 이게 내가 좀 진작에 이거 심었으면은 지금 엄마한테 너무나 좋은 약초거든. 이게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엄마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폐 이상했잖아. 폐에 물 찼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데 이제 원인이 되잖아. 근데 이게 폐를 건조하게 해줘. 폐를 갖다 축축하게 해줘. 그래서 폐를 건강하게 해줘. 그래서 요게 이제 3년 뒤서부터 수확을 해. 3년 후부터 수확을 해. 3년 후부터 수확을 하면 내가 3년 후에는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감자처럼 쪄서 먹으면 돼. 매일 엄마 때문에 이거 심어. 엄마 3년 후에 주려고. 한번 해봐야 안 하고서 되면 좋고.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먹는 건데 내가 농약을 해서 먹이겠어? 아니 엄마 봤잖아. 엄마가 아마 본 사람들 그 면소재에서 들려온 소리에 지금까지 농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 10명 이상 들었을 거야. 그지? 10명 이상이 한 면소재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상월면에서 농약 먹고 죽은 사람 26개 불학이니까 최소 100명 이상 죽었어. 이제? 최소 100명 이상 죽었어. 그런데 그 농약을 만드는 것을 국가가 방조를 해. 잘못된 정부잖아. 그죠? 농약을 만드는 사람은 얘네들 박사학위 준 거 다 뺏어야 돼. 학위를 완전히 없애야 돼. 국가가 그런 정책을 피지 않고서는 우리 농민들은 계속해서 그 소비자들이 안 좋은 걸 먹어. 그리고 농약을 하면 뭐가 안 좋냐면 이 거름을 좀 비료를 복합 비료를 줘서 깻잎을 키운 것과 복합 비료를 안 줘서 깻잎을 키운 것과 맛은 똑같아.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료를 안 준 걸 우리가 말하는 자연농법으로 의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그러거든.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유기농법이라고 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것과 이 비료 줘서 키운 것과 맛은 똑같아. 사과 맛도 똑같고 과일 맛이 틀린 거 없어. 똑같아. 그런데 단 하나 사과를 놓고 보잖아. 항산화 현상이라서 비료를
주고 비료를 줘서 키운 것은 반을 딱 쪼개 놓잖아. 그러면 하루가 되면 내리끼 해가지고 항산화 현상이 와. 근데 비료를 안 준 것을 딱 놓잖아. 하루가 지나가면 한 달이 가면 그냥 하얀 색깔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게 엄마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 비를 주고 농약한 것은 엄마를 속에 있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그래서 엄마가 오래 사는데 지장을 줘. 그러니까 유기물 재배한 것을 엄마가 먹으면 엄마가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엄마가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지. 왜 사람들 의사 말 잘 듣잖아. 당신 술 끊고 담배 끊어요. 그러면 당신은 오래 살아요 하면 사람들 대부분 다 술하고 담배 끊지. 그거와 똑같아. 엄마한테 의사가 할머니 사과 농약하고 또 거름져서 키운 거 먹으면 할머니 5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할머니 그 농약도 않고 비료도 안 준 거 거기서 매달린 사과 먹으면 할머니 앞으로 한 20년 더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110세 살고 있는데 이러면 엄마 이 사과 먹었어? 안 먹지? 안 먹지. 당연한 거야. 우리는 의사 말을 잘 들어. 근데 지금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런 걸 먹지 말라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대화를 많이 하잖아. 엄마의 기억력을 항상 신선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누구요? 대통령 누구요? 윤석열이잖아. 윤석열인데 오늘도 이렇게 윤석열이 떴네 너를. 왜 뜯어? 홍모셔 그런 자식이 이렇게 아주 제일 똑똑하네. 그놈을 이렇게 윤석열. 박홍근이라고 민주당 그 원내대표 하는 애가? 걔가 그렇게 뜯어? 박홍근이. 박홍진인가? 박홍근. 그렇게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 엄마 윤석열 찍었잖아.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서운하겠네. 네. 마음이 아프겠네. 엄마가 지지하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되니. 예? 참. 마음이 아프기는 뭘 아파. 그러면은 그때 윤석열하고 누가 이렇게 경쟁했지? 민주당은 누가 나왔었지? 네? 민주당은 누가 나왔었지? 윤석열하고 경쟁. 민주당에서 누가 나왔냐고? 응. 이재명 나왔어? 이재명 윤석열한테 져가지고 대통령 못했구나. 자, 그리고 엄마 뽑는 사람이 대통령이네. 엄마 박근혜 뽑았지? 네? 엄마 박근혜 뽑았지? 그럼. 와, 엄마가. 아니요, 문재인은 안 뽑았어 나. 문재인. 홍준표 찍었어 그랬는데. 홍준표가 터지고. 홍준표 찍었는데. 엄마 보고 골수. 응? 엄마 보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은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골수 분자락이야. 이 사람을 보고 찍어야 되는데 닭만 보고 찍는 사람들하고 엄마는 그 옛날 공화당 시절서부터 골수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내가 고마운 게 93세가 돼서 항상 동네 모든 일을 엄마한테 물어보잖아. 다 기억한 걸 잊으면 안 돼. 그런 것을 다 기억해 주는 게 나한테는 고맙다. 그게 뭐냐면 하도 지금 하루에 한 시간, 2시간 하잖아. 그지? 그거 계속 해야 돼. 물 이게 한 500리터인데 지금 내가 하루에 두 통 이상씩 먹으라 하잖아. 이거 2개 이상씩 3개 먹으면 더 좋고 4개 먹으면 더 좋고 이 물이 생명수야.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엄마가 물을 안 먹으면 깔아뭉개져. 그래서 계속 지금 한 10년 동안 내가 한국 강조했었거든. 물만 드셔도 엄마는 계속 산다. 그래서 내가 그거 고맙고 상당히 그런 것이 이제 나도 완전 엄마 나이 먹으면 내가 엄마 탄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엄마한테 물 많이 먹으라 했는데 나는 안 먹었어.
물 많이 먹고. 그것이도 바지 하얗게 입는. 괜찮아. 그래서 이 천문동을 해서 3년 후에 수확을 하면은 이제 감자 먹듯이 하면 돼. 감자 먹듯이 내가 3년 후에 이거 뿌리가 든다고 이게? 응. 심어놓? 뿌리가 드는데 이걸 지금 이제 내가 그래서 저기 저 뿌리를 이제 내물에 살 거야. 그래서 엄마 한번 해서 먹어보고 어떤가 살짝 찍어놔야 돼. 흙 담아가지고 저 흙 담아가지고 저기 사왔잖아. 이거 하나 가지고 어린이가 있어? 저 상토 사왔잖아. 요거에 이게 한 5천알이 들거든. 요거에 상토 거기 꿀 있어. 그거 해서 요 씨를 이제 이렇게 넉넉하게 하고서 이렇게 뿌리를 물주로도 사왔잖아. 이 물주로. 저기 수돗 바깥에 수돗물이니까 그 물주로 하면 저 수돗물 하면 흙이 파이잖아. 여기 이 물주로도 하나 사왔잖아. 물주로 스스스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면은 이게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이게 보통 씨라는 것은 한 달 안에 다 피잖아. 얘는 지금부터 태야 장마철에 나온대. 뭐? 4, 5개월 걸린대. 내일 또 있어. 늦게 발한다는 게. 이것이 왜 겁나게 크게 하는데 그거에다가 다 들어보는데? 아니 또 있어. 저 산에는 이거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한 이틀 작업하고 노타리 치고 검정비닐 싹 써놔서 이건 근데 좋은 게 뭐냐면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그 뿌리는 그냥 계속 늙어가지고 안 캐도 돼. 그러니까 누구 줄 사람 있으면은 그때 캐서 주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좋더라고. 그래서 산에 이제 보니까 한 10,000포기 정도 심어야 돼. 한 2,000평. 이게 고추 심듯이 두둑을 해. 그래가지고 고추 때처럼 고추는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뛰잖아. 이건 그 두 배 한 6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야 돼. 비닐 깔고? 비닐 깔고. 비닐 안 깔면은 풀에 쳐서. 그럼. 풀에 쳐서 이게 얘가 성장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뭐 깻잎 같은 거 일제시대 때는 그때도 풀과의 전쟁이었지. 그래 풀 때문에 그렇게 했지. 풀도 풀이지만 깻잎 따서 팔으려면 밑에 흙이 있으면 흙이 밑잖아 거가. 그러면 그 깔아야 흙이 안 돼. 아니 일제시대 때는 비닐로 까는 이게 거 안 했지. 그때는 그냥 드문드문 저 꽁맹이로 꿰면 심어가지고 크면은 콩 심고서 이제 한 그릇 남겼다가 거기다 꽤 심어서 질 빼먹고 그랬지. 그때는 이파리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이 씨앗에는 발화 억제제라는 게 있다는 게야.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그냥 한 3일 놔두면은 이게 이제 발화 억제제가 조금 서로 이렇게 색깔이 하얀 건데 약간 누리끼리하게 색깔이 변했잖아. 이게 바로 발화 억제제를 뵙게 되는 거야.